어떤 곳에서 물고기가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는 마을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아있는 언어로 유네스코에 의해 인정받은 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사는 온두라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카트라쿠스라고 불리며 카리브해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놀라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능숙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눈부신 숨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온두라스에 대한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20가지 사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20번 중앙아메리카의 심장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은 땅으로 아침에는 에메랄드색 카리브해의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오후에는 안개 낀 산을 하이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경계가 닿아 있으며 온두라스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두 해안을 동시에 가진 드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3,000 평방마일로 오하이오 주와 비슷하며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솟아오른 산과 손대지 않은 열대 우림, 폭포, 그리고 로아탄 해안 근처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시스템이 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후는 연중 열대성으로 평균 기온은 75도에서 86도 사이입니다. 태양 애호가, 바다 애호가, 자연 탐험가에게 완벽한 환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라자스나 인부카와 같은 고산지대에서의 날씨가 콜로라도의 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온두라스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은 스페인 문화와 마야 유산이 혼합된 미스티처럼 구성됩니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카리브해의 섬에서는 기푸나, 모시토, 심지어 영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온두라스에는 이름 없는 밀림과 지구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백 가지 식물 및 동물 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남미의 폐라면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맥박하는 생물학적 심장입니다. 19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온두라스의 유로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천둥번개 이후에 실제로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현상은 19세기부터 기록되어 왔으며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검증되었고 5월과 7월 사이에 촬영된 적도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흥미로운 재난 영화처럼 내리칠 때 지역 주민들은 물고기 비가 오는 시즌이 도착했음을 압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잔디마당과 심지어 지붕 위에 작은 은빛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물고기가 실제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마치 마법처럼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한 가지 과학적 이론은 폭풍의 극심한 압력이 지하 수온에서 물고기를 밀어낸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발생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인근 강에 존재하지 않으며 종종 눈이 멀어 이 이론은 최악의 경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이벤트는 너무 특별해서 현지인들은 이를 루비아 데 페스라고 부르며 생선 퍼레이드, 가리파, 음악, 전통 음식, 기도를 통해 축하합니다. 그들에게 이 행사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의 유산이자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지구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자주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온두라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듣는 것이 처음이라면 살을 적어보세요. 번호 18. 강하고 환상적인 여성들. 온두라스에 도착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현지인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을 카트라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종종 소이어나 카트라차라고 따뜻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진정한 온두라스 여성입니다. 온두라스 여성들은 독특한 열대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에 그을린 피부,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신비로운 카리브의 깊이를 지닌 대담한 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리파나 유산을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 카리브와 토착 랑카 뿌리가 어우러져 매력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카리브 여성에 비유했지만 중미의 따뜻한 영혼을 지닌 드문 매력의 조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온두라스 여성들은 중미에서 가장 높은 노동력 참여율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카페, 자수 가게, 음식 노점 등을 운영하며 여전히 가족이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든 도시 지역이든 그들은 독립성과 따뜻함,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일찍 시작됩니다. 공원에서 수제 선물을 교환하는 10대 커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정, 파트너십,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열대의 아름다움을 원하신다면 카트라차가 당신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카트라차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한 명을 만나고 싶다면 연락해 보세요. 17번 베이 제도, 카리브해에 숨겨진 낙원. 깊고 푸른 카리브해에 숨겨진 온두라스의 베이 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낙원 중 하나로 여전히 잘 지켜진 비밀입니다. 로아탄, 유틸라, 그리고 과나하 두 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베이 제도는 바다의 푸른색이 단순한 사진 배경이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시스템인 메소아메리카 산호초의 일부가 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캐주얼 스노클러부터 난파선 탐험가들까지 다이빙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베이 제도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느긋하고 소탈한 섬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아탄에서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나무 카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곳의 주인은 수제 페스트리를 판매하고 낚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유틸라는 작지만 배낭여행객들에게 더 유명하며 카리브해에서 가장 저렴한 다이빙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레게 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틸라에서는 고래와의 다이빙 일정도 있습니다. 탐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인 유틸라에서는 올바른 시즌에 방문하면 파일럿 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유틸라를 지구에서 가장 마법 같은 해양 경험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놀랍고 환경 친화적이며 블레이스나 말디브의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관아에서는 기둥 위에 세워진 나무집들로 이루어진 미니 베네치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집들은 배로만 연결된 경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베이 제도를 방문하는 것은 하루 동안의 평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생을 찾는 종류의 경험입니다. 16번 가라푸나,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입니다. 가라푸나 사람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민족과도 다릅니다. 그들의 음악 문화만 해도 특별합니다. 가라푸나 음악은 가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드럼으로 시작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비트는 마치 바다의 격렬한 심장박동처럼 당신을 강하게 감동시킵니다. 이 드럼은 크지 않지만 멀리까지 울려 퍼지며 나무로 손수 만들어져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연주됩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공간 전체가 움직입니다. 노인, 아이들, 남성, 여성 모두 감정에 이끌려 자유로운 형태의 열정적인 춤을 춥니다. 그들의 시그니처 댄스인 푼타는 영적인 장관입니다. 발은 빠르게 움직이고 엉덩이는 끊임없는 리듬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손은 비트에 맞춰 몸 전체가 잊혀지지 않으려는 영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무대 조명이 필요하지 않고 작은 안뜰과 몇 개의 드럼만으로 온 마을이 축제가 됩니다. 그것이 시장 모임, 결혼식, 장례식, 조상위식이든 푼타는 항상 함께합니다. 게푸나 언어는 아라왁, 카립,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혼합된 드문 보석입니다.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살아있는 보물로 가르쳐집니다. 공연에서 여성들은 밝은 꽃무늬 천을 입고 드럼을 치며 방을 밝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게푸나 정체성의 교사이자 문화의 수호자, 그리고 영혼입니다. 11월에 온두라스를 방문한다면
올해 가장 큰 축제인 가라푸나 정착지의 날을 놓치지 마세요. 이날 공동체는 음악과 드럼 그리고 영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춤인 푼타를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개푸나 요리를 시도하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만약 허두틀 먹어보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통 요리는 생선이 코코넛 국물에 담겨 삶은 초록 바나나와 함께 제공되며 당신을 배부르게 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왜 이것을 메뉴에 추가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게 만들 것입니다. 2001년 유네스코가 개푸나 문화를 인류의 구술 및 무형유산의 걸작으로 선언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든 것을 순수한 영혼으로 한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번호 15.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다리. 1990년대 후반 온두라스 정부는 일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촐루트 강 위에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 강은 방향을 바꾸고 잦은 홍수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온두라스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강 중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폭풍과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는 성공이었습니다. 견고한 강철 구조물과 강한 기둥으로 다리는 확실히 견고함을 유지했습니다. 1998년 중미를 강타한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인 미치 허리케인이 이 지역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풍이 다리를 파괴하지 않았고 대신 강 전체가 이동했습니다. 홍수물이 빠진 후 다리는 고고하게 서 있었고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강을 가로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이 흐름이 바뀌어 이제 다리 옆에서 흐르고 두 개의 마른 땅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다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온두라스에서 가장 기이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으며 사용할 수도 없지만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묘한 다리와 사진을 찍고 싶은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4위. 세계에서 담배 연기 없는 가장 깨끗한 나라입니다. 2011년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완전한 담배 규제법을 채택한 첫나 빅게임이었습니다. 너무 엄격해서 일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무연국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의 집안에서도 적용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와 함께 살 경우 먼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규칙은 개인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탑승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연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공장소는 엄격하게 무연입니다. 식당, 공원, 사무실, 심지어 경기장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광고, 후원, 프로모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TV, 신문 또는 광고판에서 담배 이미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포장에는 이제 50%의 표면을 차지하는 건강 경고와 그래픽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당분을 감출 여지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1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사적인 장소에서도 법은 금연 환경을 장려합니다. 흥미롭게도 70% 이상의 온두라스 국민이 이 규제를 지지하며 이를 공공 건강 향상을 위한 가장 문명화된 단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13번 고대 마야 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온두라스의 울창한 서부 산맥 깊숙이 과테말라 국경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심지어 가장 냉소적인 역사학자도 감탄하게 만드는 돌로 된 도시가 있습니다. 코판, 1980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마야 도시는 아니지만 가장 정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야 세계의 팔이라고 종종 불리며 예술, 건축, 과학이 정글 속의 돌로 된 교향곡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주요 명소는 2,000개 이상의 상형 문자가 새겨진 63단계의 상형 문자 계단으로 마야 문명 전체에서 가장 긴 알려진 텍스트를 형성합니다. 마치 숲 한가운데 새겨진 수직적 서사 스크롤과 같습니다. 이곳의 모든 마야 왕들은 자신의 생생한 동상을 가졌고 현대의 방문객들은 그들의 의복과 얼굴 표정에서 고대 신화를 거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시는 19세기에 거의 완벽한 상태로 재발견되기 전까지 1000년 가까이 정글에 묻혀 있었습니다. 신성한 거북이 등 모양의 사원, 비너스 관측소, 그리고 멀리 메소아메리카의 문화 교류를 나타내는 붉은 가루로 덮인 왕릉도 있다. 오늘날 코파는 단순한 희귀한 시계추 역할을 넘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와 경쟁했던 문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필수 방문지이다. 번호 12. 라사바, 온두라스의 신부. 온두라스에서 사람들은 해안 도시 라사바를 온두라스의 신부라는 시적인 애칭으로 부른다.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활기찬 매력, 생동감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끌림 없는 에너지를 지닌 라사바는 언제나 손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처럼 느껴진다. 라사바는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한 카리브해 섬 천국인 로아톤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다. 매일 수십 대의 페리들이 여행객들을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로질러 숨막히는 산호초를 탐험하는 곳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라사바 자체도 해가 지면 다채로운 축제로 변신한다. 해질녘에는 해변이 살아있는 축제로 바뀐다. 지역 주민들은 안디도르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간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국가의 상징적인 차가운 맥주인 살비다를 마신다. 만약 5월에 방문할 운이 좋다면 나라에서 가장 큰 거리 파티인 카니발 데 라사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축제는 춤과 음악 그리고 색깔로 가득 차 있으며 리오데 자네이루의 미니어처와 비견할 만한 열광적인 장관이다. 다운타운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피코 보니토 열대 오림에서는 폭포와 이국적인 새들, 모험가들에게 완벽한 경치 좋은 하이킹 코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사바는 정말로 온두라스의 가장 빛나고 눈부신 신부와 같습니다. 넘버 11. 온두라스의 이중 수도 타구치 갈파의 삶. 온두라스가 한때 두 개의 수도를 가졌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타구치 갈파와 카야구아는 한 곳은 행정 중심, 다른 한 곳은 상업과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권력을 나누었고 1938년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으나 방문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중의 심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로 얽혀 있으면서도 뚜렷이 구별됩니다. 타구치 갈파에서의 하루는 라오나 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황금빛 햇살로 시작되어 구름을 가로막고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제공합니다. 거리는 붓으로 그린 듯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글라시아 로스 델로레스의 교회 종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아늑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진한 온두라스 커피로 아침을 맞이하세요. 카야구아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산타시드로 시장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농담, 신선한 과일을 둘러싼 대화, 그리고 익어가는 농산물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곳의 삶은 생생하고 정직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황혼이 내리면 부르바르 모라산이 부드러운 호박빛으로 빛납니다. 바들은 느긋한 음악으로 가득 차고 지역 주민들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 모입니다. 대화는 부드러운 밤바람처럼 흐릅니다. 타구치 갈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리듬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깁니다. 당신이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잊지 못할 도시입니다. 넘버 10. 꽃과 재로 빚은 술조상에게 바치는 대지의 향기. 온두라스에서는 가장 신성한 조상 제사에서 시중에서 구입한 술이 아닌 손수 만든 전통주를 사용합니다. 이 술은 대지와 기억의 술이라 불리며 인공 효모나 도수가 아닌 자연과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재료는 이른 새벽 이슬 맺힌 들꽃들로 계절과 가족의 감정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원당을 넣고 마지막으로 부엌 화덕에서 나온 오래된 재를 뿌립니다. 이 재는 지난날의 불과 밥상, 기억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혼합물은 신성한 숲에서 채취한 나무 껍질 안에 담겨 발효됩니다. 발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술을 빚는 이가 꿈에서 받은 계시에 따라 3일이 될 수도 1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열면 마치 비온 뒤 흙 냄새처럼 은은하고 따뜻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꼭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를 닮은 듯한 풍미입니다. 이 술은 제사 중에만 마시며
절대 잔의 절반 이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은 절반은 조상을 위한 몫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술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조상이 그 해 내내 평안과 보호를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넘버 9. 살아있는 진흙의 초상 땅에 새긴 영혼의 얼굴. 온두라스의 일부 전통 공동체에서는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영혼을 기억하는 예술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제단을 차리는 것 외에도 매우 독특하고 감동적인 풍습을 따릅니다. 바로 고인의 얼굴을 살아있는 진흙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장인이 시신 앞에 앉아 고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기억한 후 맨손으로 뒷마당에 흙을 가져와 천천히 얼굴을 빚어냅니다. 이 흙은 생전에 고인이 밟고 지나간 땅에서 가져오는데 그 안에 영혼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초상은 절대 가마에 굽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르면 그 흙과 함께 영혼도 잠든다고 여깁니다. 이 초상은 전시되지 않으며 조상의 나무 근처 땅 속에 조용히 묻힙니다. 오직 가까운 가족만이 그 자리를 알고 있으며 가끔 찾아가 손으로 만지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흙의 얼굴을 만질 때 고인의 영혼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흙에 새겨진 주름과 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대지에 새긴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넘버 8. 검은 개 죽은 자의 문을 지키는 존재. 온두라스의 시골 마을에서는 집 앞에 조용히 누워있는 검은 개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눈은 빛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오랜 믿음 속에서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는 지하의 문지기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흰 털이 없는 순수한 검은 개만을 선택해 기르고 이름도 우연히 짓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름을 붙여 영혼이 그 이름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믿습니다. 조상 제사의 밤, 개가 제등을 밝힐 때 정확히 3번 울면 조상의 혼이 문 앞까지 왔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이런 개는 따로 그릇에 음식을 주고 절대 혼내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을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검은 개 없이 죽은 사람은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 세상 끝 어귀에 갇힌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개가 밤새 허공을 응시할 때가 있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예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넘버 7. 불 속의 옥수수 조상이 주는 응답의 소리. 온두라스의 고대 혼인 청혼 의식에서는 말이나 점 대신 옥수수를 불에 던지는 전통이 전해집니다. 노인들은 금빛으로 빛나는 마른 옥수수를 한 움큼 손에 쥐고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집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불꽃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옥수수가 터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옥수수가 빠르게 터지고 규칙적으로 소리를 낸다면 조상들이 그 결혼을 축복한다는 길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옥수수가 터지지 않거나 타들어가며 약하게 터진다면 이는 조상들이 반대하거나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때로는 불꽃이 평소와 다르게 번쩍이거나 연기가 다른 색으로 피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을 해석하는 어른이 그 상징을 해독해 알려줍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 풍습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조상과 소통하는 신성한 방식입니다. 불은 조상의 입이고 옥수수는 땅이 전하는 언어인 셈입니다. 넘버 6. 말 없는 결혼식, 조용한 사랑의 의식. 온두라스의 일부 원주민 부족에서는 결혼식에서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독특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신랑, 신부는 물론 주례자조차도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된 유일한 소리는 바람 소리, 땅을 밟는 발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뿐입니다. 그들은 말이 끼어들면 조상들의 영혼이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질투하여 축복을 거두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빛과 몸짓이 신성한 언어가 됩니다. 신랑이 화환을 건넬 때는 침묵이 온 공간을 감싸고 신부가 고개를 숙일 때는 복종이 아니라 존경과 겸손 속 사랑을 전합니다.
서약조차도 말이 아닌 손으로 적은 글을 흰 천에 싸서 주고받습니다. 위식이 끝난 후에도 모두는 조용히 잔치를 즐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축복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뛰지 않고 어른들도 건배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눈빛과 미소, 그리고 연기처럼 가벼운 숨결에 담깁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언어와 시간, 자아를 초월한 사랑의 재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수한 순간인 것입니다. 넘버 5.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출생률을 자랑하는 마을. 온두라스 북부 해안의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는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가구 중 최소 1가구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애정 어린 호기심 가득한 별명인 이스라데 로스 글로스 또는 쌍둥이의 섬이라 부릅니다. 공식 이름에는 섬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 별명은 지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교과서에도 언급되고 라 이슬라데 로스라는 국가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의 쌍둥이 출생률은 세계 평균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지역 식단은 평범하고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기후는 카리브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열대 해양 바람입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쌍둥이 물우물의 마법을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 믿음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소중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우물의 물을 마시면 쌍둥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설처럼 들리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일부 부부가 방문하여 시도해보고 실제 쌍둥이 아기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일부 수업에서 3에서 5쌍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쌍둥이 코코넛 파는 사람이나 쌍둥이 배노 젓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넘버 4. 온두라스. 가장 과소평가된 관광 국가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관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가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실제로 잠재된 아름다움이 가득한 숨겨진 보물입니다. 온두라스 서부에 위치한 살라카 국립공원은 2835m, 9300피트 이상의 높이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세로라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중 내내 구름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폭포를 따라 이어진 트레일과 그 위로 나는 풀칸들이 있습니다. 오리건이나 몬태나의 매력을 사랑한다면 신락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이킹 후에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숲속에 숨겨진 아와스 테르말레스 프레세더테 자연 온천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은 어떤 5성급 리조트도 재현할 수 없는 에코 스파 경험을 제공합니다. 근처에는 19세기 식민지 요새인 산 크리스토벨 요새가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온두라스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그라치오스 밸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귀족 건축과 과거의 희귀 컬렉션을 보존하고 있는 매력적인 박물관인 카사가리아노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으로 마음 워밍한 것은 지역 사회인 망코 뮤니다드 마판스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숲을 보호하고 손님을 진솔한 이야기와 진정한 환대로 맞이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관광 경험이 있습니다. 넘버 3. 연중 내내 축제가 열리는 나라, 바로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를 조용한 숲과 푸른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5월이 되기를 기다려보세요. 이때 라사바시는 라에리아 이시드라 축제를 위해 불이 켜집니다. 몇 주 동안 이 거리 축제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가 됩니다. 활기찬 댄서들, 가리푸나 밴드, 레게톤, 그리고 색색의 퍼레이드로 가득한 이곳은 도시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파티로 변모합니다. 마지막 밤은 종종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죠. 하지만 온두라스는 단순히 음악과 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3월이나 4월에는 사마나 산타 성주간이 나라를 점령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축제는 코마 야구아에서 열리며 거대한 생동감 넘치는 모래 카펫과 엄숙한 행진,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지역 주민들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은 산 페드로 술라에서 열리는 페리아 후니아나로
전통과 현대적인 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입니다. 농산물 시장과 미인 대회, 자동차 경주, 야외 콘서트가 열리는 6월이 온두라스는 끊임없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코판과 같은 농촌 마을에서 열리는 옥수수 축제인 페스티발 델 미즈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옥수수 드레스, 옥수수 요리, 옥수수 퍼레이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농촌 삶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소박하고 다채롭고 온두라스의 매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 500의 생활하기, 온두라스의 생활비. 온두라스는 저렴한 햇볕이 내리쬐는 생활을 원하는 은퇴자와 파트타임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타구시갈파나 산 페드로 술라와 같은 대도시의 원룸 아파트는 월 약 250달러에서 400달러에 임대됩니다. 라바와 같은 해안가나 농촌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약 20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 물, 쓰레기, 가스는 사용량에 따라 월 평균 60달러에서 90달러입니다. 주요 도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은 월 약 25달러에서 35달러에 제공됩니다. 식사는 매우 저렴합니다. 현지 요리는 3달러에서 5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요리를 한다면 한 사람의 장보기 비용은 한 달에 약 150에서 200달러입니다. 도시에서 택시를 타면 약 2에서 4달러가 들고 버스는 단지 0.50달러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약 20에서 30달러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25에서 40달러로 미국 가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총합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온두라스에서 월 700에서 950달러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60에서 70% 저렴합니다. 평화롭고 화창하며 예산 친화적인 삶. 이것이 온두라스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여기 정착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1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에 귀하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온두라스의 요리 천국. 온두라스 음식은 첫 한 입에서부터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가 요리인 발휘를 시작해보세요. 이것은 메쉬드 빈즈, 멜티드 치즈, 에그즈, 아보카도 또는 주이시 그릴드 미트로 가득 찬 부드러운 접히는 토르티아로 맛의 지갑과 같습니다. 이는 온두라스의 샌드위치에 해당하지만 더 크고 크리미하며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음식을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필수 시도는 코코넛 밀크와 현지 향신료로 만든 콘치 수프인 소파 디아라클입니다. 너무 상징적이어서 매 축제 기간마다 같은 이름의 레게 히트곡이 연주됩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은 또한 바나나 잎에 쌓여있는 타말레를 좋아하며 이는 훈제 맛이 스며든 스팀된 고기롤의 열대 버전입니다. 유카와 바삭한 돼지고기가 함께한 치차론, 그리고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튀긴 화려한 미니 피자 같은 온두라스 엔칠라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우유, 계피, 참깨 및 향신료로 만들어진 차가운 온두라스 스타일의 호리타를 한 모금 마셔보세요. 상쾌하고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우리는 방금 온두라스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